안녕하세요. 반지하 공작실입니다. 오늘은 3D 프린터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건데요. 먼저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재료별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고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타입의 3D 프린터에 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분말 타입의 3D 프린터는 이제 분말을 판에 분사하고 그 위에 레이저로 녹이거나 아니면 접착제로 붙여서 쌓아나가는 타입인데요.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제 한 층의 분말을 깔고 그 위에 접착제 또는 레이저로 조사해서 굳혀나가는 형태입니다. 다양한 재질이 사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플라스틱에서부터 유리, 세라믹, 금속가루 그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색상을 입히기 좋다. 이제 석고가루 재질이 있어요. 석고가루를 접착제로 붙여서 쌓는 그런 3D 프린터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한 층은 빨간색 깔고 한 층은 노란색 깔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색깔을 한 층층마다 바꿔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색상을 좀 다양하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소프트가 필요 없다.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 3D 프린터들은 한 층 한 층 쌓아나갈 때 이런 거 소프트가 없으면 출력이 안 돼요. 무너져 내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접착제를 붙이지 않은 부분들, 고정을 시키지 않은 부분들의 재료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별도의 소프트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력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타입들보다 출력 속도가 빠르고요. 단점은 3D 프린터가 엄청 비싸요. 개인이 소유할 만한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용되는 재료들도 좀 비싼 편이고요. 특히 금속 재질을 사용할 경우 이 끝이 미세한 칼날처럼 돼 있어가지고 표현 처리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 가루라든지 이런 게 파묻혀져 있어가지고 이제 컴프레셔라든지 조금 넓은 작업 환경에서 좀 해주셔야 되고요. 여러 재질이 사용 가능한데 그만큼 재질마다 설정을 다 바꿔줘야 돼서 조금 준비가 필요하죠. 그리고 액체입니다. 액체는 빛이 닿으면 굳는 액체인데 이 빛이라는 게 자외선에 닿으면 굳는 액체가 있어요. 그 액체를 이제 수조에서 레이저를 이용해가지고 레이저 닿는 부분만 굳히는 형식으로 이렇게 쌓아나가는데요. 이쪽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액체가 있는 수조에 판이 있습니다. 이 판에 레이저를 조사해서 레이저에 닿는 부분만 이제 굳게 돼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빛이 관통하는데 이 사이는 굳지 않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빛이라는 거는 이 투과되는 부분에서는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맨 밑에 판이 있는데 이 판에 빛이 닿는 이 점에서 에너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점만 이렇게 굳어나가는 거예요. 일단 레이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교합니다. 다음에 설명할 FDM 방식 같은 경우 한 층당 0.4mm 노즐로 이제 출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을 수도 있고요. 레이저는 0.05mm부터 가능합니다. 자기가 이제 3D 모델을 해놓은 거를 거의 그대로 출력할 수 있어요. 오차 발생도 적고 뒤틀림이나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표면이 매끄럽습니다. 빗으로 조사해서 액체를 굳히는 거기 때문에 표면이 매끄럽고 출력 시간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분말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비슷할 정도로 빨라요. 대신 단점은 다른 방식들보다는 이 출력물의 내구도가 상당히 약합니다. 충격에도 약하고 열에도 약하고 그리고 재료가 좀 비싸요. 광경화수지라는 요 액체 이름인데 이게 리터당 한 8만원 정도? 비싼 거는 한 15만원, 20만원? 좀 비싼 편이고요. 그리고 액체에 담겨있는 출력물을 꺼내고 나서 한번 세척을 해줘야 되는데 세척할 때 정말 안 떨어져요. 되게 끈적끈적거리고 그리고 소프트가 필요하다. 앞에서 말씀드린 분말 형태에는 소프트가 필요 없다는 게 장점이었는데 이 액체도 그렇고 다음에 설명드릴 것도 그렇고 소프트가 필요합니다. 다음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체 필라멘트를 녹여가지고 짜내는 형식인데요. 열에 녹는 물질들을 노즐을 통해서 모양을 짜낸 것을 쌓아나가는 방식이죠. 일단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저렴해요. 다른 것들보다 저렴한데 3D 프린터 자체도 가격 싼 거는 한 15만원짜리도 있죠. 조그만 거. 3D 프린터에 사용되는 필라멘트들도 저렴합니다. 출력 재질이 다양한 편이죠. PLA, ABS 이제 요 두 개를 좀 많이 사용하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커피를 조금 섞은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후가공 할 때 앞에 말씀드린 애들은 별도의 장비가 있어야 된다든지 어떤 화학물질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데 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사포라든지 줄 같은 걸로 갈아낼 수 있고요. 대형 출력물을 만들 때 용이합니다. 이 FDM 방식은 출력물이 있으면은 출력물의 크기만큼만 이제 재료가 있으면 돼요.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렸던 애들 이거 같은 경우는 출력물이 좀 많이 커졌어요. 그러면은 액체가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전에 설명드린 이 분말 방식도 출력물이 커지게 되면은 출력하지 않는 부분도 결국은 이 분말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력물이 있으면 딱 그것만 만들어낼 재료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단점은 출력물의 퀄리티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보다 좀 낮습니다. 그리고 소프트가 필요하고 가장 큰 문제는 이 맨 마지막 수축 발생입니다. FDM 방식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열에 녹는 물질이에요. 열에 녹았던 물질은 결국 굳으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열 팽창이 발생한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다시 굳으면 수축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팽창과 수축이 이루어지면서 출력물의 퀄리티가 낮아지고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필라멘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 필라멘트는 일단 제가 구입한 필라멘트들인데 같은 PLA 필라멘트지만 제조사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성이 다른데 특히 이쪽 보세요.
프린트 온도를 보면은 190도에서 220도예요. 이쪽 출력 온도를 보면은 205도에서 225도입니다. 같은 재질이더라도 재질서에 따라서 출력 온도가 다르니까 여러분들도 구입하신 필라멘트를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보면은 뭐 이쪽에 정보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색상, 재질, 1.75 필라멘트의 두께, 그 다음에 무게, 이것을 잘 보고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필라멘트 재질이 참 많은데 가장 많이 쓰는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PLA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재질도 PLA인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질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왜 장점이냐? 이 필라멘트, PLA 재질에 대한 정보가 정말 많아요. 여러 곳에서 보면은 대부분 이 PLA를 가지고 출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력을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검색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녹는 점이 균일하고 점착성이 좋다. 3D 프린터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 온도 조절하는 부분이에요. 그 점에 있어서 이 PLA는 신경 쓸 것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가 사용하기 정말 편하고 옥수수에서 추천한 재질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별도의 뭐 유해 물질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넓은 공간이었으면은 막 환기가 그렇게 잘 되는 공간 아니어도 괜찮고 냄새도 거의 없어요. 이게 열을 가해서 녹이다 보면은 플라스틱들은 특유의 냄새가 나요. 별로 좋지 못한 냄새인데 그런 게 PLA는 거의 없습니다. 균일과 수축이 다른 재질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팅베드가 없이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 히팅베드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히팅베드는 출력물이 얹어지는 그 판 있죠. 그게 뜨거워지는 기능이 있어요. 왜 뜨거워져야 되냐? FDM 방식의 특성상 재질이 녹았다가 다시 굳죠. 근데 녹았다 굳었을 때 그 온도 차이가 심하면은 되게 빨리 굳어요. 빨리 굳는다는 얘기는 수축이 그만큼 더 급격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축이 급격하게 일어나면은 한 층을 쌓고 다음 층이 쌓이기 전에 먼저 확 굳어버리면은 그 재질끼리 깔끔하게 붙지를 못하고 이제 먼저 굳어버린 애들 때문에 수축이 일어나면서 뒤틀림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갈라짐이 발생되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게 히팅베드입니다. 재질들이 천천히 식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온도를 좀 조절해 주는 건데요. 그리고 한 가지, 요 FDM 방식하고 FF 방식이라고 FFF 방식인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개의 차이점은 사실 없습니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근데 이름이 다른 이유가 요 FDM 방식은 방식을 맨 처음 개발한 회사에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리고 라이센스 등록이 FDM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FDM 방식이 2000년대 초반, 2003년도인가 그때 풀렸어요. 풀려가지고 이 FDM 방식으로 오픈소스 아두이노죠.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어떤 사람이 개발했는데 그때 붙여진 이름이 FFF예요. 근데 옛날부터 사용했던 이름이 FDM이기 때문에 사람들 대부분 FDM이라고 얘기하고 FFF라도 뭐 똑같은 타입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을 설명드릴게요. 단점은 PLA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옥수수에서 추출한 약간 천연재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습기를 좀 흡수를 하는데 보관할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냥 굴려놓으면은 애가 습기를 먹으면서 툭툭 부러져요. 그러다 보면은 뭐 사용하기가 좀 어렵고 습기를 먹으면은 부러지는 것도 부러지는 거지만 출력을 할 때 열을 가하죠. 그러면은 안에 기포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필라멘트를 구입하실 때 보시면은 안에 제습제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 제습제랑 같이 지퍼백 같은 데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후가공이 힘듭니다. 근데 이 점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리한 후가공이라고 했는데 왜 힘드냐?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재질의 특성이에요. 이게 사포질을 하면은 갈아내면은 열에 의해서 그 부분이 툭툭 떨어져 나와요. 갈려 나오는 게 아니라 떨어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가공을 하고 싶으면은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에 담궈서 하는 거예요. 조금 번거롭긴 한데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제조사에 따라서는 이 PLA도 후가공이 편리한 제품들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안 적어놨는데 한 가지 더 있는 게 미생물에 약해요. 그냥 공기 중에 놔두면은 서서히 분해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은 특히 미생물이 많은 이제 어항 같은 거 있죠. 이게 천연 재질이다 보니까 이제 어항에다 인테리어 장식을 만들어서 넣어놓는 분들 계신데 어항에다 넣어놓으면은 거의 한 3개월 정도면 구멍 뚫리고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장기간 보관할 때는 그다지 좋지는 못해요. 그 다음에 ABS입니다. 일반적인 플라스틱하고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후가공이 용이하다는 게 사포로 문대면은 갈려 나와요. 그리고 본드로도 잘 붙어요. 얘는 충격이 강하고 내구도가 좋은. 위에 말씀드린 PLA는 그냥 공기 중에 놔둬도 서서히 분해가 되는데 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색상이 되게 선명하고 예쁘게 잘 나옵니다. 색상 종류도 많고 그리고 후가공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아크릴 물감이라든지 그런 색채 작업하기도 되게 편리하고요. 그 단점은 출력할 때 냄새가 정말 많이 나요. 무조건 환기 잘 되는 곳에 해주셔야 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시면 정말 위험해요. 그리고 수축이 심하기 때문에 이 열을 조절해주는 실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조금 초보자가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재질이긴 하죠. 그 외 필라멘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CPU 이거는 이제
고무나 실리콘 같은 느낌인데 필라멘트 자체가 되게 부드럽습니다. 이게 휘기 때문에 보호된 방식에는 좀 맞지 않고 다이렉트 방식으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호된 방식이 뭐냐면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엔더3인데요. 이쪽 뒤에서 필라멘트에 밀어주죠. 그래서 필라멘트가 이 관을 따라서 이쪽 노즐인 데까지 오는데 이런 방식을 보호된 방식이라고 해요. 반면 이제 다이렉트 방식은 이거는 N2A3입니다. 필라멘트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에 모터가 있는데 이쪽 모터에서 밀어주고 바로 아래쪽에 노즐이 있어요. 이제 중간에 튜브 없는 방식을 다이렉트라고 합니다. TPU는 이런 방식에 쓰셔야 돼요. 보호된 방식에 쓰시면은 힘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밀리기 때문에 그다지 좋지 못하고요. 우드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나무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필라멘트에 나무 가루를 좀 많이 섞어서 만드는데 근데 출력해보면은 진짜 그 나무 느낌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인테리어 관련해서 좀 많이 사용하는 재질이고요. PVA는 물에 녹는 필라멘트입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엔더3나 엔트 A8 같은 경우는 노즐이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쓰시는 3D 프린터도 대부분 노즐이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이 PVA는 노즐이 2개 있는 듀얼 노즐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필라멘트가 물에 녹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서포터를 세우고 나서 물에 넣으면 서포터만 녹아서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서포터가 좀 많이 들어가는 이제 상당히 복잡한 출력물을 사용할 때는 꼭 필요한데 이 PVA 필라멘트 자체가 좀 상당히 비싸요. 그리고 이 PVA를 사용할 수 있는 3D 프린터 또한 좀 비쌉니다. PETG는 PLA랑 ABS의 단점을 극복한 그러한 재질입니다. 설명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구성도 좋고 습기에 강하고 출력물의 퀄리티가 좀 좋게 나와요. 수축도 거의 없어가지고 대형 출력물 뽑을 때 좀 좋고요. 한 가지 단점이 얘는 되게 투명해요.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색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한 단점만 있지 사실 뭐 쓰기에는 상당히 좋은 친구예요. 인체에 무해하다는데 이 재질이 대부분 그릇이라든지 젖병, 컵 그런 데 많이 들어가는 재질이라서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필라멘트 잔량 확인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필라멘트를 사용할 때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 이 필라멘트가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에 출력할 이 구조물을 다 출력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 드실 때 많아요. 일부 3D 프린터 제조사에서 3D 프린터와 필라멘트를 같이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 중에서는 이런 필라멘트 잔량까지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네, 가격이 좀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저렴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맨 처음에 필라멘트가 오면은 필라멘트 무게를 좀 측정해서 이렇게 견출지 같은 거에다 적어서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대부분 필라멘트 1kg짜리 많이 쓰시는데 1kg당 약 340에서 345m. 네, 이거는 제조사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법이 바로 이 kg당 미터를 이제 역으로 계산하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340m 나누기 1g당 몇인지 하면은 1g당 34cm예요. 무게를 재봤는데 예를 들어서 한 127g 남았다. 127 넣어주시면은 남은 미터 수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무게에서 남은 필라멘트 길이를 환산하고 QQ를 해보시면은 이쪽 아래 보이시나요? 필라멘트 무게랑 길이가 나와 있어요. 이쪽에 나온 값이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저걸 기준으로 이렇게 좀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반지하 공작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